오늘 사연은 저희 엄마가 치매 판정을 받자 저희 엄마 집을 멋대로 팔아버린 배신자인 저희 남편에 대한 사연입니다. 그것도 시어머니와 짜고서 말이에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요? 누구 이야기냐고요? 바로 저희 남편과 시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산 세월이 9년이 넘었지만 저는 남편이 그런 인간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치매에 걸리자마자 남편이 했던 그 더러운 짓을 생각하면 저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남편은 치매에 걸려 아픈 저희 엄마 걱정을 하긴커녕 저희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엄마 집을 팔아서 돈을 꿀꺽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시어머니와 짜고서요. 하지만 제가 가만히 지켜볼 사람이 아니었고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처절한 복수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던 해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혼자 미용사 일을 하면서 고생해서 저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서 저를 위해 고생한 엄마한테 꼭 효도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고생한 엄마를 위해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 끝나고 와서 집안 청소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 저를 보며 엄마는 고마워하셨고요. 엄마는 제가 착한 딸이니 결혼도 분명히 좋은 남자를 만나서 할 거라고 늘 말씀하시곤 했죠. 어쩌면 그건 제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길 바라는 엄마의 바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행히 엄마의 바람대로 착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제가 좋다고 엄청 쫓아다녔었거든요. 본인한테 시집만 오면 고생시키지 않고 평생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절 좋아하는 사람이면 제가 결혼해서 마음고생할 일도 없고 행복할 거란 생각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남편은 능력이 있는 편이라 제법 괜찮은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남편도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린 시절부터 시어머니랑 단둘이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어머니가 부동산 중개 일을 해서 그걸로 먹고 살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건데 시어머니가 조금 특이한 사상을 가지신 분이더라고요. 어쩌면 젊은 시절부터 고생을 하며 사회생활을 하셔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돈만 잘 벌면 뭐든 해도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게 설령 조금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라도요. 제가 몇 번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부동산으로 집을 보러 온 손님들에게 집 하자 같은 걸 말하지 않고 숨긴 채 무조건 계약하게 하는 경우도 봤었거든요. 가족들한테는 안 그러셨지만 조금 이기적인 성격이라 혹시 모르니 조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돼서는 물불 안 가리는 것 같아서 더더욱 조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그래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별 무리 없이 평범하게 잘 지내며 살았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남편이 저를 결혼 전처럼 애지중지하며 대한 건 아니었지만 나름 가정에 충실하고 아이들에게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별탈 없이 9년이란 시간이 지났죠. 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런 슬픈 일이 닥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제가 집에서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잔뜩 겁먹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당신 집 앞인데 갑자기 엄마 집 현관문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생각나는 대로 이것저것 눌러봐도 현관문이 안 열린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엄마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에 전화로 엄마를 진정시키며 천천히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덕분에 다행히 엄마는 집으로 들어가실 수 있었고요. 그래도 엄마가 놀란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엄마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해서 바로 엄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친정이 가깝기도 했고요. 그리고 병원에 예약해서 며칠 후 엄마가 치매 검사를 받게 되었고 초기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는데도 그날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리고 엄마가 많이 상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그날 엄마를 집에다 모셔다 드리며 위로해 드렸어요. 엄마, 괜찮아. 내 친구 엄마도 치매인데 약 먹고 관리 잘하니까 괜찮더라고. 엄마 곁에는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무 걱정하지 마. 같이 힘내자. 그래. 고맙다, 딸. 그 후 저는 평소보다 친정에 더 자주 찾아갔습니다. 엄마가 걱정되는 것도 있었고, 그래야 저희 엄마도 안심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치매가 보통 병도 아니고, 제가 걱정할까봐 내색은 안 하셨지만, 엄마가 치매 걸리고 너무 우울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엄마랑 같이 부산 여행을 갔었습니다. 엄마랑 예쁜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엄마도 조금은 기운을 차리신 것 같았죠. 그리고 여행 마지막 날 밤에 엄마랑 같이 호텔 앞 바다를 같이 산책하게 되었어요. 그때 모래사장에 엄마랑 나란히 앉아서 밤바다를 감상하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영미야, 엄마가 만약에 말이야, 나중에 치매가 심해져서 너도 몰라보고 벽에 볼성 사납게 똥치라고 그러면 그때는 그냥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 자식도 몰라보고 정신 나간 노인네 괜히 네 옆에 끼면서 고생하며 네 인생 허비하지 말라고. 꼭 영미 네 인생 살아야 해. 김서방이랑 아이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 엄마가 하는 말 들어줄 수 있지? 엄마, 절대 안 돼. 내가 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 나 엄마가 나 못 알아보고 엄마 말처럼 엄마가 벽에 똥칠해도 내가 꼭 돌보면서 살 거야. 절대 못 보내. 그러니까 엄마, 그런 마음 약한 소리 하지 마. 요즘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 관리도 하고 약도 먹고 노력하면 더 나빠지지 않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했단 말이야. 내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떤 외국 할아버지는 열심히 노력해서 치매도 나았다고 하더라. 물론 그런 일은 기적과 같은 일이니까 거기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엄마도 관리 잘하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게 내 옆에 있어줘야 해? 알았지? 그래, 우리 딸. 엄마가 우리 딸 봐서라도 노력해 볼게. 영미야, 고맙다. 엄마. 저는 엄마를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엄마랑 부둥켜 안고 조금 울었어요. 그래도 엄마가 제 말에 조금은 기운을 얻으신 것 같았죠. 그런데요, 사람이 힘든 일이 닥치면 누가 진짜 내 사람인지 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저희 엄마가 아프면서 알게 되었어요. 제가 믿었던 인간들이 그런 사람일 거라곤 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제 가족이라 믿었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전 크나큰 배신을 당했으니까요. 아주 충격적이게도요. 엄마랑 여행하고 돌아와서 며칠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던 거예요. 그리고 처음엔 저희 엄마를 걱정하는 소리를 하시더니 나중엔 이상한 걸 물으셨습니다. 안쓰러워서 어쩌니? 네 엄마는 어쩌다가 그런 몹쓸병에 걸리신 거야? 그래서 사부인은 괜찮으신 거니? 네, 다행히 아직 초기고 관리만 잘하면 아직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제가 곁에서 잘 신경 써드리면 돼요.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영미 너한테 묻고 싶어서 말이야. 너희 엄마 아파트 산 지 오래됐지? 너희 엄마 집 일대 아파트값 많이 올랐던데. 그러면 너희 엄마 집값도 많이 올랐겠다? 너희 엄마 아주 부자 됐겠어?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그건 갑자기 왜 물으세요? 어? 그냥 별 뜻은 없고 궁금해서 물어본 거다. 여기 집 보러 온다는 손님이 있어서 바빠서 이만 전화 끊으마. 시어머니 행동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원래 평소에도 뜬금없이 이상한 걸 자주 묻는 분이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신경 쓰지 않고 넘겼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저희 남편도 저한테 비슷한 걸 묻더라고요. 여보, 장모님 좀 어때? 괜찮으신 거야? 다행히 엄마가 가끔 울감 오는 거 빼고는 아직 잘 지내고 계셔. 우리 엄마 젊어서 미용실 하면서 고생만 하다가 이제 좀 당신 인생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시니까 치매까지 오고 좀 많이 속상하긴 하네. 엄마가 혼자 나 키우시느냐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당신이랑 장모님 곁에는 내가 있잖아. 우리가 장모님 잘 돌봐드리자. 당신 나 믿지? 당연하지. 내 남편인데 내가 당신 안 믿으면 누굴 믿어? 여보,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런데 여보, 이건 내가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건데 장모님 사는 집 집값 많이 오르지 않았어? 그렇긴 한데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래도 장모님 집값 많이 올라서 기분 좋으시겠네. 오늘 이상하네. 아까 어머니도 전화해서 그거 물어보셨는데 당신까지 똑같이 물어보고. 그랬어? 나는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갑자기 엄마 집에 대해 묻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상하긴 했지만 일단 그냥 넘어갔어요. 저희 엄마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두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게다가 남편과 시어머니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후 연락 온 시어머니 전화에 저는 속이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해서는 아주 제대로 헛소리를 하셨으니까요. 영미야, 나다. 아내가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엄마 치매면 앞으로 네 엄마 집은 어떻게 할 거니? 네? 어머니, 저희 엄마 치매인데 엄마 집 이야기는 왜 나와요?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아유, 이게 집에서 살림만 해서 그런가 이렇게 맹출하니까. 너 내가 안 나서면 어쩔 뻔했니? 네 시모가 부동산 하는 걸 다행으로 여겨라.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면은 사부인이 치매인데 더 늦기 전에 사부인 집 처분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소리야. 네 엄마 나중에 치매 심해져서 정신 오락가락해지면 너희 엄마 집 처분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네 엄마가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네가 집 정리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발광하면서 난리치면 이사가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다행히 너희 엄마 사는 동네는 집값도 많이 오르고 지금 팔아도 제값 주고 팔 수 있으니까 더 늦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겠다.
나중에 너희 엄마 아플 때 집 정리하려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빨리빨리 기회 있을 때 정리해야지. 어떻게 지금 너희 엄마 집 내놔줄까? 어머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세요. 저희 엄마 집 팔면 저희 엄마는 어디서 사시라고요? 저희 엄마가 안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저희 엄마가 살고 있는 멀쩡한 집을 팔아야 하느냐고요? 그리고 엄마 집 나중에 한참 후에 저희 엄마 돌아가시고 정리해도 전혀 문제될 거 없거든요. 어차피 엄마 자식은 저 하나뿐이라서 형제끼리 재산 싸움 날 일도 없고 나중에 정리해도 잘못될 거 없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저희 엄마한테 발광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저희 엄마 집 팔아서 어머니가 쓰실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무 상관도 없는 저희 엄마 집에 관심 보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집에 대해서 다시는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나야 네가 나중에 네 엄마 집 정리하는데 복잡해질 것 같아서 걱정해서 했던 소리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니? 아무튼 알겠다. 그때까지는 왜 저희 엄마가 살고 있는 멀쩡한 집을 시어머니가 정리하자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게다가 엄마 집을 정리하면 저희 엄마 보고 어디 가서 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시어머니의 그 시커멓고 음흉한 속내를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죠. 어느 날인가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저한테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의 그 제안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었던 거예요. 저랑 같이 9년이나 넘게 산 사람이 절 그렇게 뒤통수를 치며 배신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게 뭐였냐면요. 남편이 처음에는 아주 순수한 의도로 선의를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저희 엄마를 모시고 살자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것도 평소와 다른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말해서 전 남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요. 나중에야 밝혀질 그 눈구렁이 같은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속셈이 있는지도 모른 채요. 여보,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장모님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건 어때? 당신 그 말 정말이야? 정말로 우리 엄마 모시고 살자고? 우리 엄마 치매고 나중에 되면 증상 정말 심해질 수도 있어. 옆에서 당신이 힘들 수도 있다고. 그래도 정말 괜찮아? 괜찮아. 나도 이미 혼자 여러 번 고민하다가 결정 내린 거고 아무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사위도 자식이라고 장모님 치매도 있으신데 혼자 계신 것도 걱정되고 그리고 반대로 우리 엄마 아프면 당신은 모른 척 할 거야? 아니잖아. 당신 착해서 아마 우리 엄마 아프면 모시고 살자고 할 사람인데 그러면 나도 당연히 당신이랑 똑같이 장모님 모시고 살자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여보, 우리 장모님 모시고 살자. 아이들도 장모님 많이 좋아하잖아. 여보, 진짜 고마워. 정말 내가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진짜 우리 남편 최고다. 내가 앞으로 당신한테 진짜 잘할게. 정말 고마워. 이 사람 뭐 이런 거로 울기까지 해. 우리 장모님 잘 돌봐드리자. 알겠지? 그러자. 저는 그저 고맙기만 했습니다. 남편에게 그런 속 깊은 면이 있는지 몰랐는데 평생 믿고 살아도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죠. 안 그래도 아무리 친정이 가까이 있어도 엄마가 혼자 지내는 게 걱정되었는데 남편이 너무 고마운 제안을 해주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저희 집에서 함께 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내키지 않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딸인 저를 고생시킬까 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그러면 당분간 몇 달만이라도 같이 살아보고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니 엄마도 어쩔 수 없이 제 의견을 들어주셨고요. 그래서 일단 남편에게 말하고 간단한 짐을 챙겨 엄마는 저희 집에서 몇 달 지내보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희 집에서 지내는 걸 남편이 생각 이상으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진짜야? 장모님이 우리 집 와서 지내시겠대? 어, 완전히 확정은 아니고 엄마가 지내보고 결정하시겠대. 엄마가 우리 고생할까봐 걱정하시는 것도 있고 막상 같이 사는 게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자식이랑 사는 게 좋으시지. 아싸! 완전히 봉 잡았네. 어? 정신 그게 무슨 뜻이야? 우리 엄마 모시는데 무슨 봉을 잡아? 그게 장모님 모시고 같이 사는 게 그 정도로 좋다는 이야기지. 아무튼 우리 장모님 모시면 잘해드리자. 내가 진짜 열심히 노력할게. 엄마가 저희 집에서 일단 지내보시겠다는 말에 남편이 좋아하는 모습이 고맙기는 했는데 왠지 조금 이상했어요.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는 게 너무 오버스럽고 무슨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남편놈이 그런 엄청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사기꾼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엄마는 저희 집에 와서 나름 잘 지내셨습니다. 저희 집으로 와서 작은 방에 지내셨는데 남편도 잘하고 저도 엄마랑 있으니 안심도 되고 좋더라고요. 하지만 남편놈은 속내가 시커먼 인간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인 집에 늦게 들어오고 혼자 이상하게 바쁘더라고요. 회사 일 때문에 야근이라고 했지만 그게 맞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 몰래 바람이라도 피우나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 친구는 외국 자동차 매장에서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던 거죠. 재수씨 잘 지내셨어요? 다른 게 아니고 요즘 세준이가 이상해서 걱정돼서 연락드렸어요. 저희 남편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세준이가 저희 매장 와서 자동차 하나를 질렀습니다. 할부로 사긴 했는데 세준이가 그럴 돈이 없을 것 같아서 걱정돼서 물으니까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서요. 장모님이 치매라서 장모님 집 정리해서 팔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장모님 아파트 판 돈 전부 자기 엄마랑 나눠 갖기로 했다고 했어요. 이건 재수 씨랑 이야기된 내용인가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엄마 집을 팔다뇨. 저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저희 엄마가 그런 일을 왜 허락하겠어요. 자식인 저도 있는데 왜 엄마 집을 팔아서 남편이랑 어머니한테 나눠 가지라고 주겠어요? 뭐라고요? 세준인 재수씨 어머니 아파트 이미 한 달 전에 자기 엄마 부동산에 내놨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집 팔면 가실 곳 없어서 재수씨 어머니 지금 자기네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어차피 가족끼리 네 재산 내 재산 어디 있냐면서 하도 이상하게 말을 해서 걱정돼서 연락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재수씨 어머니 집을 세준이가 마음대로 팔려고 내놓았다는 소리네요? 세준이 지금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장모님 집 팔면 자기 엄마랑 나눠 가진 뒤로 회사 관두고 그 돈으로 가게 차려서 편하게 살 거라고 했거든요. 집 나가는 대로 회사에 사표도 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회사 끝나고 재수씨 시어머니랑 가게 자리 알아보러 다니고 있대요. 세준이 제 친한 친구라 지금 막 자르면 더 큰일 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이러다가 재수씨 어머님 집 때문에 재수씨랑 세준이랑 싸워서 가정 파탄 나는 거 아닌지 너무 걱정돼서요. 태호 씨,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남편이 무슨 생각인지 잘 알아볼게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쩐지 남편 놈이 요즘 자꾸 어디에 정신이 팔려서 집에 늦게 들어온다 했더니 그게 저희 엄마 집을 팔고 가게 자리 보러 다니고 있어서 그랬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저희 엄마를 모시자고 할 때 이상하다 싶더니 진작 알아봐야 했습니다. 엄마 집을 팔아서 시어머니랑 나눠 가지려고 그랬던 거예요. 배신감에 심장이 쿵쾅거리고 몸이 떨려왔어요. 게다가 저희 엄마 집을 팔아서 시어머니랑 나눠 가질 거라고 남편이 그랬다는 말을 들어보니까 둘이 짜고 계획을 세운 것 같았습니다.
그 전에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집을 정리하라며 저한테 말한 것도 있고 확실했죠. 본인들 재산도 아니고 어떻게 저희 엄마 재산 가지고 마음대로 하려고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엄마 집을 노리고선 주인이 허락도 안 했는데 멋대로 집을 내놓다뇨. 이건 정말 누가 봐도 상식 밖의 일이었죠. 지금 남편과 시모가 저지르고 있는 짓은 범죄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남편이 정말로 시어머니랑 짜고 엄마 집을 팔려고 하는 거라면 그때는 남편 놈이며 시어머니며 아작낼 생각이었습니다. 제대로 벌을 받게 할 거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남편 친구 전화를 끊고 바로 인터넷 부동산으로 검색해서 정말로 남편이 저희 엄마 집을 내놓았는지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남편 친구랑 통화한 시간이 남편 퇴근 시간이 가까워진 때였는데 그날은 남편이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지 오전에 전화까지 해서 집에 일찍 들어온다고 했던 날이라 남편 오기 전에 빨리 검색을 해봐야 했죠. 하지만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할 새도 없이 남편이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남편이 TV를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시어머니 전화를 받으면서 담배를 피우겠다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저도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놀이터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남편을 보고는 근처 풀숲에 몰래 숨어서 남편이 시어머니와 하는 통화를 엿듣게 되었죠. 엄마, 오늘 장모님 집도 팔고 너무 잘 됐지 않아? 이제 이삿날 장모님 짐 빼면서 잔금만 받으면 된다고. 장모님 집 판 돈 절반 받으면 엄마 그걸로 뭐 할 거야? 뭐? 엄마 그 돈으로 일단 다이아 반지 세트 하나 산다고? 명품백도 지르고? 그것도 좋지. 나는 진짜 회사 바로 사표 날리고 가게 차려야지. 그래서 직원한테 가게 맡겨놓고 매일 놀러 다닐 거야. 내가 장모님 집 팔려고 장모님 우리 집에서 모시고 살자고 했는데 집사람 그것도 모르고 엄청 감동하면서 좋아하는 거 있지? 아무튼 멍청한 여편네라니까. 집사람한테 말해서 장모님 집을 우리 집에서 모시고 살자고 해서 장모님 집 비우게 만들길 잘했지. 그래서 내가 장모님 집 비번 알고 있어서 몰래 들어가서 인감도장이랑 등기권리증 찾아서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엄마 말대로 장모님이랑 나랑 작성한 것처럼 가짜로 위임장 만들어서 집도 팔고 할 수 있었던 거고. 장모님한테 내가 장모님 주민등록증은 병원비 때문에 필요해서 그런다고 잠깐 달라고 하니까 바보같이 그냥 주는 거 있지. 그 노인네 평소에도 순진하더니 치매 걸리고 나서는 아주 멍청해졌다니까. 아주 내 봉이야. 그런데 엄마, 내가 좀 걱정되는 게 있는데 집사람이 설마 우리가 장모님 집 팔았다고 난리치지는 않겠지? 막 우리가 장모님 집 위임장까지 위조해서 멋대로 팔았다고 설마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지는 않겠지? 뭐라고? 집사람 순진하고 마음 약해서 그렇게 절대 못할 거라고? 하긴 엄마 말이 맞다.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가 뭘 알겠어. 그리고 어차피 장모님 치매라서 더 심해지면 곧 요양원 보낼 텐데 필요도 없는 집 팔아서 다른 가족들이 더 좋은 데 쓰면 그게 더 좋은 거지. 그리고 어차피 집사람이랑 나랑 부부고 엄마랑도 가족인데 네 재산 내 재산이 어디 있겠어. 남편 놈이 시어머니와 대화하는 걸 듣는 순간 가슴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남편 놈이랑 시어머니가 정말로 저희 엄마 집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것도 제가 손쓸 틈도 없이 당하고 만 것이었죠. 엄마가 아파서 거기에 신경 쓰느라 제가 정신없는 틈을 남편 놈과 시어머니가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혔던 것은 저희 엄마 집을 팔아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눠 갖고 저희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도 집주인인 저희 엄마나 보호자인 제 상의도 없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뭔데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희 엄마 집을 노리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법적으로도 부모님의 재산에 대한 권리는 자식인 저한테만 있는 거고 남편과 시어머니한테는 아무 권리가 없는데 말이에요. 본인들과 전혀 상관없는 재산에 대해 왜 욕심을 부리는 것인지 정말 도둑놈 심보가 따로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남편 놈과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집을 팔아서 아직 잔금을 받기 전이니 아주 제대로 끝내줄 생각이었죠. 그리고 그 전에 잘못한 남편 놈부터 혼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와 통화하고 있던 남편 놈을 재빨리 급습해서 바로 머리채를 잡아버렸습니다. 이 나쁜 자식아! 감히 우리 엄마 허락도 없이 엄마 집을 마음대로 팔아? 그것도 시어머니랑 나눠 가질 생각에?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요양원에 보냈나만 다 하는 거야? 여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 당신 우리 엄마랑 나랑 한 이야기 다 들은 거야? 그래, 들었다! 어쩐지 갑자기 엄마 모시자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 그지 같은 놈이 우리 엄마 집 노리고서 그랬던 거였네. 너 계약금 어떻게 했어? 당장 돌려주고 집 계약한 거 취소하라고. 불쌍한 우리 엄마 집 돌려내! 그거야 당연히 현찰로 달라고 해서 현찰로 받았지. 그리고 나 계약 절대 취소 못해. 안 할 거라고. 장모님 집만 팔면 우리 가족 다 편하게 잘 살 수 있는데 당신 왜 이러는 거야? 그리고 네 엄마 요양원에 보낼 건데 집이 왜 필요해? 나 원래 너희 엄마 계속 모실 생각 없었어. 장모님 집 정리되는 대로 처음부터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었다고. 내가 미쳤다고 치매 걸린 노인네를 그러면 평생 죽을 때까지 진짜로 모시고 살 줄 알았냐? 너 지금 말이면 다 안 줄 알아? 뭐 이런 정신 나간 인간이 다 있어. 야, 그 집을 팔든 안 팔든 그건 엄마 마음이고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데? 나 우리 엄마 절대 요양원에 보낼 생각 없고 우리 엄마 내가 돌볼 거라고. 그러니까 당장 엄마 집 계약금 돌려줘. 당신 그만해. 나도 이러면 안 참아. 네가 안 참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이 여자가 진짜. 에이! 남편은 제가 잡은 머리채를 뿌리치며 저를 밀쳐버렸고 저는 바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나한테 말도 없이 엄마 집을 팔아버린 남편이 오히려 저한테 아주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야, 네가 지금 말로는 장모님 모실 거라고 하지만 솔직히 치매 걸린 노인네를 누가 돌보냐? 어차피 장모님 나중에 치매 심해져서 벽에 똥치라고 그럴 텐데 너 진짜로 계속 장모님 모실 수 있겠어? 나중 되면 너 얼굴도 못 알아볼 텐데 상관없겠냐고. 그러니까 그냥 서로 편하게 장모님 요양원 보내자고. 그리고 솔직히 네 엄마 요양원 보내면 필요도 없는 집 가족들이 쓰게 팔아서 나눠 가지면 좋은 거 아닌가? 막말로 장모님 돌아가시면 그 집 당신 거 되는 건데 남도 아니고 가족인 우리가 미리 좀 나눠 좀 쓰자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고? 어차피 당신 집에서 살림만 해서 나중에 장모님 집 물려받았어도 돈 쓸 데도 없었잖아. 우리 엄마 요양병원에 보낼지 말지는 자식인 내가 결정해. 우리 엄마가 혼자 날 얼마나 고생하면서 키웠는데 똥치를 하든 말든 내 얼굴을 못 알아보든 말든 나한테 상관없다고. 난 그래도 엄마 요양원 안 보내고 내가 돌보면서 살 거다. 그리고 네가 뭔데 우리 엄마 집을 팔고 말고 해? 너한테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너한테는 그럴 권리 없어. 우리 엄마가 치매든 말든 우리 엄마 집 권리는 우리 엄마한테 있는 거라고. 진짜 더러워서 토 나온다. 나는 벽에 똥치라는 노인네랑 절대 못 살아. 그리고 네가 말이야 말이 쉽지. 막상 장모님 치매 심해져 봐라. 어차피 당신 그때 되면 내가 말려도 당장 장모님 요양원에 보내자고 할걸? 네가 먼저 나한테 제발 그러자고 부탁할 거다. 너 지금 그거 범죄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야? 네가 한 집 불법이라고. 그리고 우리 엄마가 너 고소하면 콩밥 먹는 수가 있어. 범죄는 무슨 가족끼리. 그리고 당신이 날 어떻게 신고할 건데? 설마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을 네가 신고할 수나 있겠냐? 그 더러운 주둥이 닥쳐! 마지막 경고다. 당장 매수인한테 받은 계약금 돌려줘.
네가 가짜 위임장으로 벌인 일이니까 손해배상이 붙든 위약금이 붙든 네가 알아서 돈 마련해서 갚으라고. 안 그러면 내가 너 절대로 용서 안 해. 니까짓게 용서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설마 네 남편이랑 시어머니를 네 엄마 시켜서 고소라도 하려는 거 아니지? 너 이혼 안 당하고 계속 나랑 살고 싶으면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아무 능력도 없는 아줌마 내가 돈 벌어다 주면서 먹여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기라고. 너야말로 나한테 이혼 안 당하고 싶으면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가만히 있어. 알겠냐? 어디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나. 아주 피눈물 나도록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두고 보라는 사람 중에 무서운 사람 없더라.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라. 남편놈과 시어머니는 사기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희 엄마 인감도장을 훔치고 신분증까지 속여서 받아내서는 남편 앞에서 가짜 위임장까지 만들어서 엄마 집을 팔려고 했으니까요. 그것도 둘이서 나눠 가질 생각으로요. 시어머니가 부동산을 하고 있으니 본인이 가진 지식을 이용해서 저질러선 안 될 짓을 저질러 버렸던 거죠. 그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대로 해보라는 남편 소원대로 진짜 제 마음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면서 제 엄마 집을 판 돈을 도둑질하려고 한 남편과 시모한테 제대로 콩밥을 먹일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 복수할 계획을 세우며 미리 대비를 하게 됩니다. 남편과 이혼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두 사람에게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하기로 했던 거예요. 아직 남편놈과 시어머니가 잔금을 받기 전이니 이번 일을 되돌릴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다음날 제 짐을 싸서 아이들과 함께 엄마를 모시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어차피 남편이랑 끝날 생각이라 엄마 집도 지킬 겸 친정에서 엄마랑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 후 변호사를 선임하며 여러 조언을 듣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제가 세운 계획은 남편 놈이 시어머니 부동산으로 잔금을 받으러 가는 날 저도 부동산으로 쳐들어가 주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계약한 매수인분한테 남편과 시어머니가 위조된 위임장으로 엄마 집을 몰래 팔려고 했다는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남편놈은 저한테 계속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엄마 집을 팔아서 받게 되는 잔금을 받을 날이 다가오자 저한테 협박 문자까지 보내왔어요. 내가 장모님 집 팔면서 계약금은 현금으로 받았지만 잔금은 액수도 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장모님 통장으로 잔금 들어오면 들어왔다고 나한테 연락해 알려주고 잘 보관하고 있어. 그 다음에 우리 엄마가 세금 안 내고 내 통장이랑 엄마 통장으로 돈 나눠서 받을 방법 알려주신다고 했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당신 나한테 이혼당하지 않고 나랑 살려면 내가 말한 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좋은 말 할 때 내 말 들어. 그래서 저는 일단 일부러 받아주는 척 했어요. 아주 나중에 제대로 뒤통수 맞아서 얼얼해보라고요. 알았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잔금 당신한테 꼭 보내줄게. 당신이 이제야 내 말귀를 알아듣네. 그래, 진작 그렇게 나왔어야지. 잘 생각했어. 앞으로도 나한테 그렇게만 하라고. 그리고 마침내 남편놈이 시어머니 부동산으로 잔금을 받으러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매수인분을 만나 잔금을 받기로 한 시간에 맞춰 시어머니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 부동산에 도착을 하니 남편과 시어머니랑 엄마 집을 사고 잔금을 치르러 오신 매수인 부부 중 아내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 부동산을 찾아오자 남편이 절 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당신 여기는 어쩐 일이야? 아, 당신도 나랑 우리 엄마가 잔금 잘 받는지 확인하러 온 거야? 아이, 뭘 그렇게까지 걱정하고 그래. 나랑 엄마가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그리고 남편은
다시 매수인 부부 중 아내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잔금만 저희 장모님 통장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말에 매수인 부부 중 아내분이 핸드폰으로 은행에 미리 가 있던 남편분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분에게 저희 엄마 통장으로 잔금을 보내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분에게 소리쳐 말했어요. 저희 엄마 통장으로 잔금 절대로 보내지 마세요. 지금 저희 남편이랑 어머니가 두 사람 속이고 사기쳐서 집 팔려고 하는 거라고요. 이 인간들 사기꾼이에요. 당신 지금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사기꾼이라니. 왜 엄마랑 내가 사기꾼인데? 아, 맞다. 우리는 사부인 치매 걸려서 아프니 대신해서 집 팔아주려고 하는 것뿐인데 그게 왜 사기가 되니? 어머니, 거짓말을 하려거든 좀 제대로 좀 하세요. 저희 엄마 치매 걸렸다는 소리 듣자마자 저희 엄마 집 노리고 억지로 요양원 보내라고 저한테 강요하고 남편이랑 어머니랑 짜고서 저희 엄마 집 팔아먹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것도 주인인 저희 엄마 허락도 없이 위임장까지 위조해서. 당신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 사기꾼들아! 그러니까 매수인분, 저희 엄마 집 잔금 치르러 오셨나 본데 절대로 돈 보내면 안 됩니다. 이 인간들 지금 주인 허락도 안 받고 집 몰래 집 팔려고 하는 거니까 잘못하면 돈 전부 날리는 수가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집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위임장까지 위조해서 저희 속여서 집을 팔려고 했다는 건가요? 하마터면 집 사려고 준비한 거금 날라갈 뻔했잖아. 이것들 완전히 사기꾼들이네. 내가 당신들 전부 사기죄로 고소해서 콩밥 먹게 할 테니까 각오해. 그러자 당황한 시모랑 남편이 다급하게 변명하려고 들었죠. 아닙니다. 여기 저희 사부인한테 제대로 위임장 받아서 파는 거라고요. 절대로 사기 아니에요. 맞아요. 장모님이 치매 걸려서 요양원 가야 해서 집 정리할 사람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나선 거라고요. 여보, 당신 조금 전에 한 말 당장 취소해. 우리가 장모님 허락받아서 집 판 거라고 다시 말하라고. 나 이러다가 정말로 콩밥 먹게 생겼어. 우리 부부잖아. 가족끼리 왜 이러냐고? 당신 나 콩밥 먹어도 상관없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당신은 우리의 아빠인 내가 전과자가 돼도 좋으냐고? 당신 자꾸 이러면 나 당신이랑 이혼하는 수가 있어? 집에서 살림이나 해서 아무 능력도 없는 여자가 나랑 이혼당하고 굶어 죽고 싶어서 지금 이러는 거야? 아, 그거 아주 마침 잘 됐네. 그래, 하자 이혼. 안 그래도 우리 엄마 아프자마자 엄마 집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싶어서 요양원 보내라고 강요한 너라는 인간이랑 네 엄마까지 질려서 이혼하려고 했는데 마침 잘 됐네. 그러면 어차피 너랑 나랑 가족도 아니게 됐는데 너랑 네 엄마가 콩밥을 먹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 있겠냐? 네가 우리 엄마 등기관리증에 인감도장 훔쳐서 가짜 위임장까지 쓰고 집 팔려고 하는 순간 우린 이미 끝난 거야. 나도 너랑 네 엄마, 우리 엄마 인감도장에 등기관리증에 몰래 훔쳐간 거 다 절도죄로 신고해서 제대로 벌받게 할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라. 네 놈이 엄마 집 팔았다는 말에 내가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미리 대비하고 있었거든. 너 우리 엄마 집 팔아서 가질 돈 생각에 눈 뒤집혀서 지금까지 애 낳고 살아주면서 고생한 나한테 이혼 타령까지 하면서 협박하고 무시했지? 그래서 네가 무시한 이 아줌마가 네가 원하는 그 이혼 해줄게. 감히 내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 엄마 치매라고 집까지 뺏어가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대가다. 네 엄마랑 콩밥이나 잘 처먹어라. 제가 이혼까지 하며 고소를 할 줄은 몰랐는지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겁을 먹고 얼굴까지 하얗게 질린 상태였어요.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면서 말하더군요. 당신까지 나랑 우리 엄마를 고소하겠다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이랑 장모님한테 너무 심했어. 그러니까 제발 고소만을 하지 말아주라. 당신이 나 좀 봐주면 안 돼? 그러지 말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대로 가다가 나 정말 사기죄로 고소당해서 전과자 된다고. 지금 나랑 우리 엄마 살릴 사람 당신이랑 장모님밖에 없어. 당신이 장모님 잘 설득해서 나랑 엄마랑 장모님 집 팔았던 거 잘 넘어가주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계약도 정상적으로 마무리되고 나랑 엄마도 사기로 고소당할 일도 없어지는 거잖아. 우리 목숨 전부 당신이 쥐고 있다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고. 여보, 우리 진짜 이러지 말자. 아무리 그래도 내가 당신 남편이고 우리 엄마는 당신 시어머니인데 나랑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나올 줄 전혀 몰랐다고. 이거 진짜 배신이란 말이야. 그거 아주 잘 됐다. 너랑 네 엄마 같은 인간들은 된통 당해야 정신 차린다고. 그리고 가족끼리 이렇게 나올 줄 몰라? 나야말로 내 남편이랑 시어머니인 인간들이 이렇게 나올 줄은 전혀 몰랐다. 나랑 우리 엄마 배신한 게 누군데 지금 네 입에서 배신이란 소리가 나오냐? 너는 네 엄마가 치매 걸렸다고. 내가 네 엄마 집 팔아서 우리 엄마랑 나눠 가지겠다면서 네 엄마 요양원 보내면 좋겠냐?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건 초등학생이라도 누가 잘못했는지 다 알겠다. 당신 정말 이러기야. 나랑 엄마가 장모님 집 마음대로 파는 게 이 정도로 싫었으면서 장모님 통장으로 잔금 들어오면 보내준다고는 왜 말한 건데? 나한테 왜 그렇게 말하냐고. 야, 내가 너 머리채까지 잡으면서 계약금 돌려주고 계약 취소하라고 너한테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어? 내 말 안 듣고 네 마음대로 한 건 너야. 그리고 그렇게 잔금을 원하는 거면 내가 지금 보내줄 테니까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내가 너한테 보내주겠다고 한 잔금은 우리 엄마 집 판돈이 아니라 너와 네 엄마를 향한 내 분노를 담은 내 심정을 담은 잔금이다. 이 구제불능한 화상에 모자 상이다 나. 저는 제 핸드폰으로 남편 놈이랑 시어머니가 바라던 잔금을 남편 통장으로 바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놈은 제가 보낸 잔금 액수를 보더니 기겁을 했어요. 18원? 이거 뭐야? 완전히 나보고 꺼지라는 의미잖아. 괜히 아픈 장모님 집 욕심냈다가 전과자에 이혼까지 당하고 내 인생 완전히 쫄딱 말아먹게 생겼네. 그 후 어떻게 되었냐고요? 엄마 집 매수인분이 남편과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거기 경찰서죠. 여기 부동산인데요. 저희 부부가 지금 위조된 미임장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계약금도 이미 지급했고요. 저희가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사기꾼들 지금 여기 있으니까 빨리 좀 와주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경찰분들이 시어머니 부동산으로 찾아오셨고 양측 신분증을 확인하며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위조해 만든 위임장까지 확인하며 매매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제출 가능한지 물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신고한 매수인 부부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도 물어봤고요. 그날 바로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경찰분들한테 잡혀가는 일은 없었지만 정말로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계약금 변제를 하면서 집행유예로 끝났지만 시모는 결국 부동산 업자로서 위임장 위조를 주도하고 매수인 부부를 속인 점이 인정돼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등록에 취소가 되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전과자가 되자 바로 회사에서 잘렸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저와 이혼하며 재산분할과 함께 위자료와 아이들 양육비도 줘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한테 위자료를 물어줘야 했고요. 저희 한 맺힌 복수가 성공한 것입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렇게 쫄딱 망하게 되었고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현재는 친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저희 생계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엄마가 젊어서 돈을 모으면서 시골에 사놓았던 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땅을 가지고 있던 지역이 관광지로 개발이 되면서 사실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엄마가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 정도 들어가기 전까지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제가 일하는 걸 말리셔서 현재는 엄마 뜻에 따르고 있고요. 제가 사실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미용사 일을 했어서 나중에 일이 필요하면 미용실을 다시 차려도 되는 일이라 일자리 문제도 크게 없습니다. 지금은 엄마 곁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면서 지내려고 해요. 엄마도 저와 아이들이 있어서인지 더욱 기운을 내시는 것 같고요.
요즘에는 컨디션도 좋아지시면서 비록 초기이긴 했지만 치매 증세도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엄마는 당신 손주들과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서 열심히 관리를 하겠다며 운동도 가시고 책도 읽으시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면서 계속 노력하고 계시고요. 제가 남편과 살면서 저희 엄마가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참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늘 신중하고 모든 대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감사합니다.